토요일 아침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베란다에서 이순자는 정성스럽게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73세의 그녀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32년간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베테랑이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진실의 사냥기 순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범죄자들의 교묘한 거짓말과 위장수를 단번에 간파하는 특별한 능력 때문이었죠. 은퇴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그 날카로운 직감만은 전혀 둔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순자를 괴롭히는 것은 흉악범이 아니라 바로 며느리 이섬혜형이었습니다. 부연 물방울이 잎사귀 위에 맺히는 것을 바라보며 순자는 복잡한 심정에 잠겨 있었어요. 미영과의 첫 만남은 3년 전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들 이준수가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날이었죠. 어머니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수의 음성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나이는 준수보다 2살 많고 이혼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걱정이 앞섰어요. 준수는 연애 경험이 부족하고 특히 여성의 진심을 파악하는데 서툰 편이었거든요. 38세가 되도록 변변한 연애 한 번 못 해본 아들이 갑자기 결혼 얘기까지 꺼내니 순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일식집에서 미영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수가 특별히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며 예약까지 해둔 자리였어요. 순자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입구로 한 여성이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165cm의 균형 잡힌 키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윤기나는 갈색 머리카락,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었지만 세련된 얼굴 라인이 돋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품격이 있어 보였어요. 어머님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평소 준수가 어머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계시는지 늘 들어왔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적당한 높낮이에 정중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이 드는 말투였어요. 순자는 본능적으로 미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 변화, 손동작, 말투의 변화, 시선 처리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32년간 수많은 용의자들을 신문하며 체득한 습관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해온 것처럼 함잡을 데가 없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순자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순자와 준수, 그리고 미영 세 사람이 D급자 형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순자가 드시기 좋을 만한 메뉴를 추천하고 음료를 따라 드리는 것은 물론 반찬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교양도 있어 보였으며 순자에 대한 배려까지 완벽했습니다. 준수는 옆에서 연신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받았어요. 한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영이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 전 남편을 잃은 아픔이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어서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거든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눈물이 진짜로 글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혼자 살아야 할지 막 했거든요. 그런데 준수 씨를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슬픔이 배어나는 표정이었고 음성에도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미영의 감정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어색함도 감지했습니다.
뭔가 치밀하게 계산된 느낌이야.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너무 완벽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다고. 32년 수사관 경험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진실의 사냥기 순자의 촉이 미세하게 옴퉁거리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수는 운전하면서 계속 미영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품격 있고 따뜻한 사람은 처음 만나봤어요. 순자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사람 같아 보이긴 한다. 하지만 준수야, 결혼은 평생의 큰일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준수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미영 씨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마음이. 준수가 핸들을 꽉 쥐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왜 항상 이러세요?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벌써 의심부터 하시고 그거 완전히 직업병 아니에요? 준수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저는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요. 어머니도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격한 반응에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순자는 혼자 기쁜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상의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순자는 몇 번 더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현했지만 준수의 반응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의심병, 직업병이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결국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영은 정말 모범적인 면을 이처럼 보였어요.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오고 순자가 몸이 아플 때면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준수도 결혼 후 훨씬 밝아지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순자도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걱정이 기후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미영에 대한 미묘한 의구심만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었어요. 특히 미영의 소비 패턴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습니다. 준수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명품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현하면 준수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한테 부담 안 준다고 해오라며 아내를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피곤해 보였고 잔업과 야근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순자는 그 모든 것이 미영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 톤이 묘하게 들뜬 기분이 느껴졌고 뭔가 흥분한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어머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냐면 어떨까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 알고 지낸 미영이 이런 제안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시간을 보내자고. 이 근교로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평소에 어머님께 효도를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목소리에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가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며느리의 선의를 무작정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글쎄, 굳이 나갈 필요는 어머님 제발요. 저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바람 좀 쐬고 싶어요. 같이 가주세요. 결국 순자는 마지막에 승낙하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안한 청바지에 니트 카디건, 그리고 걷기 편한 스네커즈를 신었어요. 30분 후 아파트 앞에서 클렉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미영의 흰색 BMW SUV가 서 있었어요. 준수가 결혼 준비할 때 무리해서 사준 차였습니다. 당시 순자는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말려했지만 준수가 미영이가 좋아해 오라며 고집을 부렸던 기억이 났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금에서도 왠지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오늘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진한 통포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영은 브랜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서 표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어머님 안전벨트 매세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평소보다 과하게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지만 조수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시내 중심가를 통과해 교회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라디오 볼륨을 크게 키우고 운전대를 잡은 채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모습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일부러 즐거운 척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갑자기 드라이브는 왜 가져간 건? 이 평소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자니? 순자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에이, 어머님도 며느리가 가끔 효도 좀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캐물으세요? 그냥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머님과 함께 바람 쐬고 싶었어요.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순자의 귀에는 준비된 답변처럼 들렸어요. 미영은 계속 운전에 집중하는 척하며 순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주변 풍경이 점점 한적해지고 인가도 드물어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30분 정도 달렸을까 미영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다세대 주택 말이에요. 요즘도 임대 수입 잘 들어와요? 결국 이 이야기구나. 순자는 속으로 탄시했습니다. 그럭저럭이지 부럽네요. 정말 어머님은 노후 걱정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준수도 그런 점에서는 정말 복받은 거죠. 순자의 재산을 두고 하는 말이 불쾌했어요. 마치 준수가 순자의 돈 덕분에 편하게 산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순자는 결혼 후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한 푼도 도움을 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영의 과소비 때문에 준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자립심 강한 아이야. 자기 일은 자기가 다 해결하고 순자의 차가운 대답에 미영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알아요, 어머님.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형편이 좀 빠듯해요. 차 하이브금도 있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준수 월급만으로는 정말 버티기 힘들거든요. 점점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결혼할 때 좀 더 도움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이제는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는군요. 순자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대구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라디오에서만 시끄러운 음악이 계속 나왔습니다. 국도는 점점 더 외지고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구들구들한 길을 따라 차는 산 쪽으로 계속 향했어요. 왼쪽으로는 절벽 아래의 깊은 계곡이, 오른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감탄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순자의 핸드백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준수였어요. 토요일인데 이른 시간에 전화라니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를 들은 미영이 백미래로 순자를 흑급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준수시네요. 지금 어머님과 드라이브 중이라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준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거칠고 다급하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준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고 마치 생사가 걸린 상황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어요. 32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며 쌓인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위험의 중심에 바로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서미 형이랑 같이 있어요? 또 준수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무슨 일? 엄마 제발 잘 들어요. 지금 즉시 그 차에서 나오세요. 아무 질문 말고 당장 뛰어내리라고요. 또 준수가 거의 절규하는 수준으로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평생 아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서나 나올 법한 절박함이었습니다. 준수야, 대체 무슨 엄마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요. 수화기 너머로 준수가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모든 것이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운전석의 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영은 여전히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턱선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도 평소보다 훨씬 꽉 쥐고 있었어요. 가장 이상한 건 미영이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 준수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궁금해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짧은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드라이브 제한 평소와 다른 미영의 들뜬 태도, 노골적인 재산 이야기, 그리고 준수의 공포에 질린 절규. 순자는 32년 수사관 경험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위험의 원인이 바로 옆에 앉아 운전하고 있는 며느리라는 사실을요. 순자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수는 거짓말을 모르는 정직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들이 저렇게 울면서 차에서 뛰어내리라고 소리쳤다는 것은 정말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수석 창문 너머로 바깥 풍경을 살펴봤습니다. 차는 시속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도로 옆으로는 가드레일도 없이 바로 경사진 언덕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풀과 관목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속도로 뛰어내린다면 분명히 크게 다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순자는 이상하게도 차 안에 계속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차의 목적지는 절대 평범한 드라이브가 아닐 거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론과 덕구 임전 이점애들은 지금 더 아론과 아는 더먼 더디 5명이다. 처음이 여는 지금 더 아론과 아는 더 지금 더 아론과 덕구디 5명은 지금 더 주 2만 들어줄게요. 지금 더나 지금 더 주 2만 들어줄 지금 더 주 2만 들어줄게요. 니만 들어줄게요. 지금 더 지금 더 지금 들어줄게요. 지금 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신 다음 조용히 안전벨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안전벨트가 풀리는 소리에 미영의 고개가 번개처럼 순자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머 난 멀어도 눈이 크게 놀란 것이 보였어요. 에이.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감미로운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긴장된 톤이었어요. 순자는 대답 대신 조수석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영이 기겁하며 소리쳤어요. 미친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미영은 차를 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문을 확 열자 거센 바람이 차 안으로 휘몰아쳤습니다. 안 돼요. 미영의 비명을 뒤로 하고 순자는 풀밭을 향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어요. 등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옆구리로 몸이 계속 굴러갔습니다. 거친 돌과 나뭇가지들이 온몸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흙맛이 가득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에 큰 바위에 부딪히며 멈췄었을 때 순자는 의식이 몽롱해졌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흰색 BMW가 한참 서성이다. 가 다시 속도를 내며 구분도로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순자가 다쳤는지 확인하거나 119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정신만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찢어진 카디건 소멜로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으며 생각했어요. 다행히 뼈가 부러진 곳은 없는 것 같았지만 왼쪽 발목과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순자는 풀밭에 주저앉아 텅 빈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태우고 있던 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며느리 서미 형은 순자를 이 외진 곳에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순자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치기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 다른 계획을 실행하려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를 악물며 사라져간 차의 방향을 응시했어요.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먼저 시작한 게임이니까 내가 끝까지 상대해주마.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의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32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범죄자들과 마수원 경험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하늘은 아이러니 아기도 맑고 창명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순자의 마음에는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서 느릿느릿 다가오는 경원기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아 팔을 흔들었습니다.